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제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례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많게는 20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실천기술론만큼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사용하는 기술들, 그 다음에 모델의 이야기 나오죠. 각각의 모델이 나오는데 그 모델에 해당되는 어떤 사례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잘 나오는 사례 문제들입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것, 집단에 대한 것, 그러한 것들도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 문제를 집중적으로 대비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공서적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서적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사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관입니다. 그리고 기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말씀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렸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마일로와 셰퍼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전문적인 원조관계와 사회복지사의 가치가 나오죠.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강 강의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에 보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관입니다. 기술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이나 가치나 윤리 책임으로부터 기술을 전개한다. 제가 실천론 강의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가치와 지식으로부터 기술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2번, 사회복지사에 필요한 핵심적 자질과 일치해야 되죠. 사회복지사 가지고 있는 자질과 이 기술이 서로 일맥상통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전문적 통합성의 특징을 반영하여 통합적 접근법을 활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절충해서 쓰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술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양한 기술을 써서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통합적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실천 과정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일치해야 되죠.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실천이 더 큰 개념이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 기술이 들어가야 되겠죠. 목적은 이렇게 세워놓고 기술은 다르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네 번째 지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목적과 이 기술은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것. 자, 두 번째, 제스트로가 말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인데요. 이것은 핑거스와 미나안이 말한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대처 능력 향상하는 데 원조하는 게 실천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자원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들과 연결하는 데 원조하고요. 연결이라는 단어 중요하죠. 세 번째, 연결된 체계들의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운영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밑줄 쳐져 있는 것은 놓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 정책의 개발과 개선에 공헌한다는 겁니다. 실천은 미시적인 거다. 정책은 거시적인 거니까 이게 들어가지 않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 실천하는 임상가들에 의해서 정책이 개선될 수 있고 정책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실천론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을 넘겨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5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통제의 매개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교정사회사업이 있습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 영역이 있죠. 정신질환자가 있다. 그 다음에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교정사회사업을 받는 대상자가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통제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사회복지사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통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2번과 연관성이 있는 지문들입니다. 자, 네 번째, 마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실천론이라고 써놓으세요. 실천론의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천론 강의 4강으로 기억하는데요. 미시적 수준이 있고 중범위 수준이 있고 거시 수준이 있고 전문가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마일리에 의한 건데요. 여기에서 미시는 밑줄 화살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조력자, 중개자, 옹호자, 교사 이래 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범위는요. 촉진자, 중재자, 훈련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시적 수준은요, 계획과 행동가, 현장 계획가가 있었고요. 전문가 차원의 개입이 있었죠. 동료와 촉매자, 저희가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타 전문가와 서로 교류하는 사람이 촉매자다. 그 다음에 연구자와 학자가 있다. 여기까지가 전문가 집단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천론의 강의를 듣고 한번 읽어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셰퍼가 말한 기능별 사회복지사 역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력자가 있고 쭉 있는데 오른쪽에 4번을 봐보세요. 4번 아래에 보면 조력자, 중개자, 옹호자, 교사는 미시적 차원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역할을 쭉 하나씩 나열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훈련가 밑에 보면 촉진자, 중재자, 훈련가는 중범위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획과 행동과 현장 계획과는 말씀드린 대로 거시 수준이다 말씀을 드렸죠. 전문가 집단 차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는데 개입 수준에 따라서 나눈 사람, 그 다음에 기능별 사회복지사 역할을 하나씩 다 연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셰퍼의 내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하는 것은요, 각각의 역할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사례 문제를 풀어요. 자, 조력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력자는 그림으로 연상을 해주세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는 워커가 바로 조력자가 됩니다. 조성자가 동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어떠한 점을 원조하느냐? 다가올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조력자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서비스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 말은 어려움에 대처하는 거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입니다. 능력 향상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자가 있습니다. 이 중개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넘버링을 하죠. 두 번째, 중개자가 있습니다. 중개자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자원이 있을 때 이 클라이언트에게 이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연결 또는 연계라는 단어 나오면 중개자, 브로커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옹호자가 있습니다. 옹호자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옹호자. 옹호자의 동의어는 대변가, 대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있다. 이 클라이언트를 바깥에서 아주 강력하게 대변하는 사람을 우리가 옹호자라고 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변이란 말이 너무 식상하니까 다른 말로 나올 수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옹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무엇인가를 다른 기관에 요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옹호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클라이언트는 자원을 얻을 힘이 거의 없을 때 옹호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재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가 있는데요. 네 번째, 교사. 교사는 교육자라고도 합니다. 자, 교육자인데 이 클라이언트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자, 사회복지사가 이 클라이언트를 뭐한다? 가르친다. 가르친다는 말보다 정보 제공이란 말이 더 시험에 가까운 용어가 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교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촉진자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촉진자. 제가 촉진자는 말씀을 드렸었죠. 강화라는 단어를 꼭 찾아라. 강화라는 단어 나오면 촉진자가 의심스럽다. 자,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가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촉진자의 역할이 된다. 그리고 CF, 집단사회복지사가 여기에서 많이 활동하는데요. 집단 활동을 촉진하는 사람을 우리가 집단사회복지사에서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촉진자의 내용을 보시면 기관 또는 조직의 차원에서 조직의 기능이나 상호작용과 직원들 간의
협